1862년 어느 날 프로이센 국왕 빌헬름 1세는 한 남자를 총리로 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거칠었고 성격은 고집스러웠으며 타협보다 밀어붙이기를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를 위험한 인물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9년 뒤 그 남자는 유럽의 지도를 바꿔버립니다. 수백 년 동안 흩어져 있던 독일을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오토 폰 비스마르크. 오늘은 한 정치가가 어떻게 나라 하나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 성공이 훗날 어떤 그림자를 남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독일을 당연히 하나의 나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독일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절 이 지역에는 수많은 게르만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훗날 프랑크 왕국이 세워지고 신성로마 제국도 등장했지만 독일은 끝내 프랑스처럼 하나의 국가가 되지 못했습니다. 왕국, 공국, 자유도시, 주교령, 작은 영주국, 이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300개가 넘는 나라가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언어는 비슷했지만 정부는 달랐고 법도 달랐으며 심지어 화폐도 달랐습니다. 독일인은 있었지만 독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사람은 독일인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었습니다. 1806년 나폴레옹은 독일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1000년 가까이 이어지던 신성로마 제국을 해체해버립니다. 독일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어서 진 것이다. 프랑스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독일은 수십 개의 나라였습니다. 나폴레옹의 침략은 독일인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심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도 하나의 독일이 필요하다. 아이러니하게도 독일 통일의 불씨를 지핀 사람은 독일인이 아니라 나폴레옹이었던 것입니다. 1848년 유럽 전역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독일에서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학생들, 교수들, 변호사들, 상인들. 그들은 하나의 독일을 꿈꾸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모여 독일 헌법을 만들고 독일 황제를 선출하려 했습니다. 어쩌면 이때 독일은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황제의 왕관을 프로이센 국왕은 거절했습니다. 시민들이 준 왕관은 받지 않겠다. 그 한마디와 함께 독일 최초의 통일 시도는 무너집니다. 이 순간 역사는 다른 길로 향하게 됩니다. 대화와 타협의 길이 아니라 힘과 권력의 길로 말입니다. 1862년 프로이센은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국왕과 의회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군대를 강화하려는 국왕, 예산을 막으려는 의회. 그때 등장한 사람이 비스마르크였습니다. 그는 의회 연설에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시대의 중요한 문제는 연설과 다수결로 해결되지 않는다. 철과 피로 해결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전쟁광의 선언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비스마르크는 무조건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언제 싸워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독일 통일을 위해 3번의 전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덴마크, 두 번째는 오스트리아, 세 번째는 프랑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계획은 거의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1864년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와 손을 잡습니다. 목표는 덴마크였습니다. 명분은 그럴듯했습니다. 독일인이 많이 살고 있는 슐레스비히와 홀슈타인을 되찾자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덴마크는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비스마르크의 진짜 목표는 덴마크가 아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였습니다. 그는 일부러 전리품을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나누어 관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예상대로 갈등이 발생합니다. 비스마르크는 처음부터 오스트리아와 싸울 명분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1866년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스트리아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오랫동안 독일 세계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쟁은 불과 7주 만에 끝났습니다. 프로이센의 압승, 철도, 신식 소총, 효율적인 동원 체계, 모든 것이 프로이센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스마르크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승리했지만 오스트리아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장군들이 더 밀어붙이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비스마르크는 거절합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마지막 상대는 프랑스라는 사실을. 오스트리아를 너무 모욕하면 언젠가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스트리아를 독일 문제에서만 조용히 밀어냅니다. 독일 통일의 주도권은 이제 완전히 프로이센에게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남쪽에는 바이에른, 비르텐베르크, 바덴 같은 나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도 독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도 독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프로이센 중심의 통일에는 반대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프로이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이센은 개신교 국가였습니다. 반면 바이에른은 가톨릭 국가였습니다. 프로이센은 군대와 규율을 중시했습니다. 반면 바이에른은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남부 사람들에게 프로이센은 같은 독일인이라기보다 거칠고 권위적인 북쪽 이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이에른 국왕은 왜 굳이 프로이센 왕의 신하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은 잠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독일을 강제로 끌어들이면 실패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기다렸습니다. 남독일이 스스로 프로이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을. 그리고 그 순간을 만들어줄 나라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는 프로이센의 성장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외교 사건 중 하나가 벌어집니다. 엠스 전보 사건. 국왕의 전보를 교묘하게 편집해 공개한 것입니다. 프랑스는 모욕을 느꼈습니다. 프로이센도 모욕을 느꼈습니다. 결국 프랑스가 먼저 전쟁을 선포합니다. 바로 비스마르크가 원하던 상황이었습니다. 1870년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전쟁은 프로이센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인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프랑스가 공격해오자 남독일 국가들도 함께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에른 병사, 프로이센 병사, 비르텐베르크 병사. 그들은 처음으로 같은 편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끝나갑니다. 스당 전투.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가 포로가 됩니다. 유럽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독일인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남독일 사람들도 현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바이에른이 갑자기 프로이센을 사랑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이미 밀려났습니다. 프랑스는 패배했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이제 프로이센이었습니다. 경제도 이미 하나였습니다. 관세 동맹과 철도망으로 남독일은 이미 프로이센 경제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프랑스와의 전쟁 동안 사람들은 처음으로 프로이센보다 독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민족주의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비스마르크는 마지막 거래를 제안합니다. 바이에른은 일부 자치권을 유지할 수 있다. 자체 우편제도도 유지할 수 있다. 일부 군사권도 인정하겠다. 결국 바이에른 국왕 루트비히 2세는 통일에 동의합니다. 그는 프로이센을 사랑해서 서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독일 통일의 흐름은 이미 되돌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871년 1월 18일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독일 제국이 선포됩니다. 장소는 상징적이었습니다. 독일을 수없이 침략했던 프랑스. 그 프랑스의 왕궁에서 독일 제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비렐름 1세는 황제가 되었고 비스마르크는 제국의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흩어져 있던 독일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3번의 전쟁으로 독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너무 늦게 통일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게 강해졌습니다. 유럽은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균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라진 뒤 독일은 점점 더 강한 군사력과 야망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 유럽은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독일 통일은 분명 위대한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한 정치가가 나라를 만든 이야기, 그리고 그 나라가 훗날 세계를 뒤흔들게 되는 이야기. 독일 통일의 역사는 바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